소금물 한 잔, 온몸 염증을 가라앉고 묵은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싼 영양제도 처방약도 아니에요. 바로 소금입니다. 단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놓는 링거 다들 아시죠? 그 링거의 핵심 성분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0.9% 농도의 소금물, 의학용어로는 생리식염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소금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배워왔을까요? 오늘 그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소금물이 혈관, 수면, 두통, 야간요, 심지어 뱃살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땀, 눈물이 왜 짠지 아세요? 우리 몸의 체액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링거도 정확히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신호를 뇌까지 보내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몸 곳곳에서 염증과 통증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트륨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나트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즉 하얗게 가공된 소금은 이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염화 나트륨만 99% 남긴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오해가 생긴 진짜 이유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미네랄을 다 걷어낸 소금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새벽엔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 신호들 사실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간이 세다 보니까 소금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대부분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정제염이에요. 나트륨만 잔뜩 들어있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고 통증에 잠까지 얕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저는 딱 이때 마시는데요. 소금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보충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때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세포가 깨어나고 하루 종일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 소화 흡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30분 전인데요. 소금 속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총량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약 1에서 2g 살짝 짭조름한 정도면 딱 맞습니다. 많이 넣으시면 혈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이 빠진 정제염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다면 이어서 뭘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소금물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나트륨이 몸속에서 역할을 다한 뒤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야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밀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면서 혈관 안에 나트륨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잡히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소금을 한 잔에 바나나 한 개,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아침 루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신장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호스가 유연하면 물이 잘 흐르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조금 압력이 가해져도 터지거나 막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물의 나트륨이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돕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혈액이 훨씬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기도 해서 자주 지끈거리는 두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 나물 한 가지만 올려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고 뼈에서 칼슘을 막 끌어다 씁니다. 마치 비상금을 털어 쓰는 것처럼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바닥나듯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관절이 더 쑤시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100g당 칼슘이 약 130mg 들어있어서 소금물로 빠져나간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만 넣어도 소금물과 아주 잘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금물도 결국 물이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소금물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별도로 물을 더 챙겨 마실 필요 없이 소금물 1리터를 아침 식전, 취침 전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하루에 1리터를 넘기는 건 피하세요. 좋은 것도 넘치면 부담이 되듯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소금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리터에 1에서 2g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처음부터 정량을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날 정도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분들 계시죠?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몸이 미네랄 부족을 감지하면 오히려 지방을 더 꼭 붙잡아 두려고 하거든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지면 몸이 안심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이 원리예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 소금 정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걷어낸 거예요.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만 잔뜩 들어오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이 대표적인데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소금으로 미네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은 수백 미터 아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소금인데요. 이 표층 바닷물보다 오염이 적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소금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금이 이 MQ 눈소금인데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소금물 챙겨 마실 때 쓰는 소금이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라 미네랄 함량이 높고 물에 잘 녹아서 흡수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고 먼저 알아채더라고 하시는 분들,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 전체가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서 드셔보세요. 살짝 짭조름한 그 한 잔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답해드릴 겁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분명 뭘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기억력 테스트였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50대, 60대 분들이요. 그 과일이 뭐냐고요? 바로 딸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딸기요. 빨갛고 새콤달콤한 그 딸기가 사실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던 겁니다. 혹시 딸기 하면 그냥 맛있는 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딸기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딸기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왜 더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딸기와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딸기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건데 이게 딸기의 좋은 성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요. 이것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분들은 딸기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제대로 씻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딸기가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라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씻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농약 제거 효과가 확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아요. 그 사람 있잖아. 그 뭐더라? 이러다가 한참 뒤에야 맞다 하고 떠오르고, 또 어떤 분들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세요. 점심에 뭐 먹었지? 기억 안 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은근히 불안해지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깜빡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서 식은땀 난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괜히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혈압까지 높으신 분들은 걱정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머리가 자주 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몸에서 이걸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식습관까지 안 좋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요. 이 염증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결국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과일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입니다. 딸기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2025년 3월, 바로 작년이죠. 미국 샌디에고 주립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동결건조 딸기 분말을 섭취했는데요. 이게 신선한 딸기로 치면 하루에 32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중간 크기 딸기로 2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딸기를 드신 분들의 인지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인지처리 속도라는 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어요. 고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같은 해 1월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딸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성적이 올라갔고 우울증 증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딸기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딸기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은 정말 대단해요. 레몬의 2배, 귤의 1.5배, 사과의 무려 10배나 됩니다. 중간 크기 딸기 5개에서 6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체내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는데 딸기로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딸기만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딸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시각색소 재생을 도와줘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딸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열량은 어떨까요? 딸기 100g에 고작 27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기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딸기는 생으로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를 작게 잘라서 드시거나 포크로 가볍게 으깨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딸기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우유입니다. 딸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우유가 이걸 보충해 줍니다. 딸기의 신맛이 우유와 만나면 부드럽게 중화되고요. 더 중요한 건 딸기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딸기 우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딸기 5개에서 6개를 으깨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 1컵과 섞으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딸기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몇 개 얹어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리시면 더 좋아요. 오트밀에 딸기를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트밀을 끓여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끄고 식힌 후에 딸기를 얹으세요. 딸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비타민C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딸기 150g 정도, 중간 크기로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기지만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편이에요. 증상은 가볍게는 입술이나 입 주위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이고요. 심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꽃가루와 딸기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면역 체계가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딸기를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몇 개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점차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딸기는 혈당 지수가 32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딸기를 한 번에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만 드시고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딸기 가공식품입니다. 딸기 우유, 딸기잼, 딸기 케이크 같은 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딸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칼륨이 좋은 영양소예요. 혈압 조절하고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딸기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딸기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데요.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딸기 본연의 단맛을 즐기시거나 정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에 꿀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농약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연구그룹 조사에 따르면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입니다. 딸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표면에 작은 씨앗들이 박혀 있어서 농약이 남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딸기는 반드시 제대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꼭지를 떼기 전에 씻는 겁니다. 꼭지 주변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지를 먼저 떼면
그쪽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어요. 반드시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꼭지를 떼세요. 기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아서 딸기를 1분 정도 담가 두세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딸기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무르니까 쉽게 상합니다. 농약 제거 효과를 높이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녹인 다음에 딸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인 농약을 중화시켜서 농약 제거 효과가 약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금물도 효과가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 20g 정도 녹여서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씻은 딸기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겨요. 바로 안 드실 딸기는 씻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씻으세요. 오늘 딸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디아고 주립대학교의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드신 시니어분들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됐습니다. 딸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가 되고요. 면역력, 피부 건강,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7개에서 8개 정도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딸기에 설탕 뿌려 드시는 건 피하시고 농약 제거를 위해 꼭지 떼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마트에 가시면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가득해요. 오늘 장 보실 때 딸기 한 팩 담아오세요. 아침에 요거트에 얹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몇 개씩 드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즐거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관리되고 장도 편해지는 딸기, 이 작고 빨간 이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봄동, 배추보다 6배, 양배추보다 70배.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채소, 제철을 놓치시면 1년을 통째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터 암 예방, 노화 방지까지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이라고 하면 그냥 작은 배추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배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면서 잎이 안으로 말리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잎 속에 꽉꽉 눌러 담기게 돼요. 봄동 100g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92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배추가 14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6배가 넘어가고 양배추 13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하면 70배가 넘죠. 비타민C도 23mg 이상이라 일반 배추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합성 영양소보다 음식에서 나오는 자연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저염식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만큼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철 식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게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줘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인 녹을 닦아내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칼륨인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몸이 잘 붓는 분들한테도 칼륨이 붓기를 빼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대신 신장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셋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봄동 100g당 칼로리가 20에서 25kcal밖에 안 되니까 같은 양의 쌀밥 150kcal와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식품이죠. 여기에 비타민C,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니까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는 덤입니다. 그래서 봄동을 꾸준히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아침 화장실이 수월해지고 속이 편하면 하루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다음은 피부인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니까 2주쯤 꾸준히 드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철분과 엽산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안색 자체가 밝아지는 거죠. 찌개를 드시던 분들은 칼륨이 나트륨을 빼주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외출도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식 자료에 따르면 봄동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닥에서도 봄동의 베타카로틴이 배추의 6배 이상이며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동 두부 무침을 공식 추천했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당뇨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봄동 무침을 권장한 기록이 있어요. 병원에서 추천할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도 있고 영양도 최고로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봄동 비빔밥입니다. 요즘 엄청 인기가 많죠. 먼저 봄동 한 포기를 준비하세요. 이 봄동은 땅에 붙어 자라는 채소라서 잎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입씩 떼어난 뒤에 식초를 약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잔류 분수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장씩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줄기 안쪽 부분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묽어지고 맛이 싱거워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액젓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약간 넣어서 고소한 향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면 봄동 특유의 풋내를 잡아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봄동에 양념장을 넣고 너무 세게 치대지 말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봄동은 잎이 연해서 힘을 많이 주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양념이 고루 묻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겉절이게 됩니다.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 1큰술과 간장 약간, 깨를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여기에다 밥 1공기만 넣으면 비빔밥까지 완성이 됩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자, 이제는 봄동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기름기 있는 고등어 한 점을 봄동에 싸서 드셔보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있는 생선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아집니다. 기름진 생선의 느끼함을 봄동의 상큼한 맛이 잡아주니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봄동 굴 무침입니다. 봄동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식초를 약간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굴에는 아연과 철분이 풍부한데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아연이 중요한데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굴의 미네랄이 만나서 면역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제철 궁합으로는 손색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셋째, 봄동 두부 무침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봄동을 잘게 썰어서 함께 무쳐보세요.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면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봄동 역시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한테는 봄동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봄동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열에 약한 성분이라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만 데치시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 드시면 좋은 영양소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과 조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멸치볶음이나 치즈,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봄동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봄동이 흑자화가 채소이기 때문에 소량의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봄동과 칼슘 식품을 대량으로 함께 드시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우유, 치즈와 함께 드실 때는 봄동을 살짝 데쳐서 옥살산은 줄인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동의 제철은 2월에서 3월인데요. 전남 진도 봄동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장 보실 때 봄동 한 포기를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진도 봄동은 이 밑에 링크로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봄이 어르신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선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5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 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 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